안녕하세요. 워게임.kr의 리눅스 스택 튜토리얼 영상을 맡은 옥스코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스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포함해서 스택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을 알아보고 또 그 취약점들을 어떻게 트리거할지 제약 조건이나 보호 기법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스템 해킹, 폰어블이라고 하는 영역을 처음 공부를 할 때 리눅스 스택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어,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폰어블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초보자분들에 맞춰서 쉬운 영상을 목표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이 영상에서는 먼저 스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튜토리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샘플 코드 하나를 보면서 이걸 이해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디버깅을 한 줄씩 하면서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다 이해하고 나면 샘플 코드에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트리거를 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바꾸는 부분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추후에는 64비트 튜토리얼도 만들 예정이지만 우선은 32비트 리눅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32비트 리눅스를 만들어 놨고요. 가상머신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분투에 기본적으로는 GCC와 GDB, 파이썬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GCC의 경우는 문제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또 GDB의 경우는 컴파일된 문제들을 디버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는 익스플로이트를 할 때 파이썬이 가장 쉽고 편리한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모듈 중에 폰툴즈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을 사용하면 익스플로이트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귀찮으시더라도 설치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워게임.kr 튜토리얼을 이제 제공해 드릴 때 도커를 통해서 이미 이것들이 마련된 환경에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GDB의 기본적인 사용법 또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아시는 게 또 C 언어와 파이썬 그리고 GDB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셈블리 언어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텔 32비트 어셈블리를 보고 읽을 수 있거나 혹시 모르는 인스트럭션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튜토리얼을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샘플 코드 방금 말씀드린 제가 준비한 샘플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안쪽을 보시면 ARGC와 ARGV를 이제 배시로부터 받은 인자들이 ARGV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인티저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초기화를 해줬지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넣어둔 거고 메인 함수 안에서 func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argv1을 이제 캐릭터형 포인터가 되겠죠. argv1을 func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func라는 함수에서는 자기 내부에 또 캐릭터형 어레이, 8바이트 어레이 배열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스트링 카피로 이 어레이에다가 전달받은 argv1을 복사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고
원래 정상적으로 메인에서 실행이 된다면은 메인과 펑크가 호출되고 끝나야 되지만 이제 이 foo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쉘이 열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거를 오늘 영상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은 밑에 이렇게 혹시 몰라서 명령어를 적어뒀는데 이대로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이 우분투도 지금 막 설치해서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GCC와 GDB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먼저 이 bof.c라는 코드를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 fno stack protector라는 옵션은 이제 메모리 보호 기법들 중에 하나를 끄는 옵션인데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따라오시고 나중에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워닝이 이제 EXECV의 인자로 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워닝이 뜨기는 하지만 컴파일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GDB에서 실행시키다가 특정한 순간에 info register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레지스터의 종류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끝이 이렇게 P로 끝나는 레지스터들이 포인터 레지스터들인데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스택 포인터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항상 스택을 가리키고 있게 되고요. 이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이제 스택에서 하는 연산, 푸시나 팝 같은 명령어들이 이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BP는 베이스 포인터의 약자인데요. 각각의 함수들이 하나의 스택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레임의 베이스가 되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변수는 베이스 포인터 기준으로 몇 바이트만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 EIP는 현재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염이 되게 되면 공격자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컬링 컨벤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GDB에서 바이너리를 올리고 이제 디스어셈블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표현된 함수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 언어들을 한 줄씩 따라가면서 분석을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도 이제 저희는 컬링 컨벤션 콜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스택과 레지스터에 일어나느냐를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콜 근처에 있는 명령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GDB에 올리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GDB하고 BOF를 인자로 전달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GDB에 BOF라는 파일이 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텔 어셈블리어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디스어셈블 플레이버를 인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디스어셈블 메인하고 디스어셈블 펑크를 했을 때 이제
이 어셈블리어의 표현 형식이 AT&T가 아니라 인텔 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캡처해 놓은 이 코드랑 이 코드가 이제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제 쭉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제 push EAX가 콜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데 이 EAX 값이 아까 메인에서 전달받은 ARGV1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ESP가 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가 낮은 주소로 4바이트만큼 줄어들면서 그 위치에 이렇게 EAX 값을 푸시하게 되는데 함수가 콜 되기 전에 무언가를 스택에 푸시한다는 거는 이 함수에 인자를 전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펑크 함수를 호출할 때 방금 인자로 전달한 거는 ARGB1이었기 때문에 ARGB1 주소가 스택으로 푸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all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call func라는 명령어는 단순히 이 func라는 함수로 EIP를 점프시킨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함수로 점프를 하되 이 func 함수가 전부 다 실행이 되고 이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메인에서 실행했던 부분 바로 다음 부분을 이제 여기부터 다시 메인을 실행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소를 어딘가에 적어두고 돌아올 주소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 주소를 스택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이라는 명령어는 실제로 두 개의 기능을 하는데 먼저 아까 ES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push EIP랑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으로 다음 이 EIP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가 push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콜이라는 명령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이 되고 나면 이제 func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지금 이 EBP는 메인이라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의 베이스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도 이제 func라는 함수 역시 스택 프레임을 가지기 때문에 func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func의 스택 프레임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func가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 메인의 베이스 포인터 이제 메인의 스택 프레임을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 이 값 역시 스택에 푸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 EBP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SP 위치까지 EBP로 옮겨주게 되면은 EBP가 func라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func라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인스트럭션을 이제 함수의 프롤로그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리브렛을 함수의 에필로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 스트링 카피의 주변을 볼 건데요. 먼저 아까 펑크의 경우도 그랬지만 콜 직전에 뭔가가 푸시 된다는 것이 이제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두 개의 푸시가 존재하는데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것들은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두 가지의 인자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EBP 플러스 8이 먼저 푸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EBP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고 이제 하나의 블럭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 플러스 4바이트 플러스 8바이트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콜 직전에 푸시된 EAX 값을 EBP 플러스 8이 가리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넘어온 값을 이제 소스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리아는 주소를 EAX로 옮기겠다는 뜻인데 EBP-0x10, EBP-16바이트만큼을
한 주소를 이제 스택으로 푸시를 하고 스트링 카피를 호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이제 16바이트만큼 낮은 주소 이 부분을 이 func라는 함수가 내 스택 프레임에서 EBP에서 16바이트만큼 적은 주소 여기를 A라는 배열 캐릭터 A라는 배열이 EBP-16바이트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카피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이 argv1에 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존재하던 텍스트가 이제 이 스택 안쪽으로 복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unc라는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live와 let 함수의 에필로그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프롤로그에서 했던 과정의 정확히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푸시해 두었던 이전 메인의 스택 프레임 베이스를 이제 팝을 통해서 다시 EBP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 렛이 됐을 때 아까 콜에서 저장해 두었던 이 08048492라는 주소를 이제 EIP로 다시 팝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EIP는 8492를 가리키게 되면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실행이 되게 될 것이고 베이스 포인터도 정상적으로 메인의 스택 프레임을 가리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함수 안에서 함수가 호출될 때 이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컬링 컨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펑크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을 메인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argv1 저희가 이제 배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argv1이 아주 길 경우에 스택의 EBP가 아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EBP-16이었으니까 16이 훨씬 넘는 이제 긴 A를 집어넣게 되면 A의 ASCII 코드인 0x41이라는 바이트로 스택이 쭉 덮이면서 이 리턴 돌아갈 주소와 이전 함수의 스택 베이스 포인터도 EBP도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덮여졌다면 리턴 명령어가 실행될 때 EIP가 0x414141을 가리키게 되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행 권한이 없으므로 에러가 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덮어서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봤을 때 이제 foo라는 함수의 주소로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면 실제로 foo라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BOF를 통해서 리턴 주소를 덮어서 EIP를 변조하는 방식의 해킹입니다. 그래서 EBP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EBP-16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16바이트 그리고 4바이트 해서 20바이트만큼을 A로 덮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틀 엔디안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3B, 84, 04, 08 이렇게 한 바이트씩 나눴을 때 역순으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을 때 리턴 주소가 08048432로 덮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foo라는 함수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호출되어야 하지 않을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버거에서 실행하지는 않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BOF를 실행한 다음에 뒤에 이제 argv로 들어갈 인자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0x08048432라는
이것들은 아스키 코드로 표현은 되지 않는 헥사값들이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백코트를 사용해서 전달을 할 건데요. 이거는 배시 스크립트에서 이 전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백코트 안쪽을 먼저 실행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하나 넣어서 프린트하고 이제 A를 20개, 그리고 뒤에 0x3b, 0x04, 0x08, 주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43b네요. 0804 843b이기 때문에 84,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페이로드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확히 메인의 스택 프레임 포인터까지 덮게 되는 거고, 이제 돌아갈 리턴 주소가 이렇게 0804 843b로 덮이면서 foo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실제 쉘이 열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쉘로서의 기능을 전부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굳이 이제 해킹을 했다 했을 때 쉘을 실행시키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 특수 권한이 할당이 되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리모트로 이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바꾸게 돼서 이제 사용자한테 쉘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자가 특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리모트에서 제한된 기능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통은 이제 익스플로잇을 할 때 쉘을 띄우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이고요. 지금 부족한 점이 좀 있었겠지만, 이제 추후에 영상을 차차 만들어 가면서 스택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또 미티게이션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익스플로잇을 좀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